학력평가 36번 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빈칸만큼이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일단 글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처음에 주어진 문장 읽고 나서 하나씩 ABC를 읽다 보면은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읽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찍이 자기만의 푸는 방법을 찾아 놓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주어진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어진 글을 제일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고 추측을 하고 그 추측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하고서 그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이 글의 소재라든지 주제 같은 걸 대략적으로 주어진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전에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햄버거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위랑 맨 아래에는 빵이 있죠. 이 빵이 핵심, 주제를 보통 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글이 일률적으로 이 구조를 따르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처음과 끝에는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주어진 문장을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의 첫 부분은 God 이렇게 시작하니까 갑자기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신에 대한 얘기하면은 뭐 종교 얘기이거나 이야기일 텐데 God called 모이니 모인이라는 이름의 신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화라든지 이야기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장르는 이야기야. 글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있죠. 정보 전달 글, 주장하는 글.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하는 글이에요. 어떤 신이 나오는 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God called 모이니 모인이라고 불리는 신.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 수식하는 분사 그리고 PP니까 과거 분사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데 called 뭐이니 이렇게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신이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rummer Dinner. 그래서 Drummer Dinner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라이벌 신한테 졌대요. 그래서 defeat의 뜻은 패배시키다. 인데 패배시키는 거를 비동사 PP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패배했다가 돼요. 이거를 은근히 다들 어려워해요. 근데 defeat 자체는 타동사고 뭐뭐를 패배시키다. 그래서 내가 패배했어 이렇게 말하려면 I was defeated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그 drummer dinner라는 이름의 신에게. 그래서 여기도 역시 명사를 꾸미는 후치 수식하는 분사가 나와 있죠.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하늘 위에, 별 위에서 아주 끔찍한 전투, 그러니까 엄청 힘든 전투에서 둘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다가 모인이라는 이름의 신이 죽은 거예요. 모인이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to die. 모인이는 fell out of the stars. 그러니까 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타스마니아. 대문자인 거 보니까 고유 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뭐 행성이나 어떤 별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타스마니아라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to die 죽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걸까요? 일단 투부정사 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근데 이제 이런 용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투부정사 자체가 명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형용사가 된다는 소리, 부사가 된다는 소리. 그럼 이제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댔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로 쓰였는지 보면 돼요. 뭐 주어인가요? 아니죠. 모이니가 주어죠. 근데 목적어인가요?
아니요, 목적어 여기에는 fell out이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들은 다 여기 잘 나와 있어요. of의 목적어 the stars. 여기 다 나와 있고 to의 목적어 Tasmania. 그래서 목적어 아니야. 보어인가요? 동사가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네요. 완전 자동사.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말은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이 투부정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제 to die 앞에 수식할 만한 명사가 타스마니아 또는 정말 멀리 간다면 the stars인데 죽는 타스마니아 이상하죠. 뭐 타스마니아를 뭐 다른 행성 이름으로 바꿔보면 죽는 지구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은 아닌 것 같아. 또 죽는 별이 죽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네. 부사적 용법이구나. 전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타스마니아에 떨어져서 그 결과 죽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죽었다. 그럼 주어진 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이 글의 장르는 이야기다.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죠? 모이니와 드러머 디너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이니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야 되냐면 모이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모이니가 죽고 나서 드러머 디너가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A, B, C의 각 첫 번째 문장씩만을 먼저 읽어봐요. 왜냐면 A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B를 다 읽고 C를 다 읽으면 순서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첫 문장을 보고서 판별을 하는데 어떤 거에 주의해서 첫 문장씩을 읽어야 되냐. 대명사, 접속사, 관사, 반복되는 표현. 요 네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일단 대명사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예시예요. he. 그럼 이제 A번에 he가 나왔어. 근데 이 글에서는 he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있긴 하죠. 그래서 모인이라든지 드로머디너 같이 he가 있어. 근데 만약에 A를 딱 읽었는데 he라고 했는데 주어진 글에 he라고 할 만한 명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A는 1번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고 두 번째 접속사. 접속사는 예를 들어서 뭐 however 이렇게 A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주어진 글과 이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번 첫 번째 문장을 however 끝까지 읽어보니까 둘이 반대되는 내용이 맞아. 그러면 A가 1번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런 역접, 반대말을 이어주는 however,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세 번째 관사.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같은 정관사 요런 게 이제 유용한데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려면 보통 앞에 한번 나온 얘기를 반복해서 할 때 쓰이죠. 처음에 이제 a house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집을 가리킬 때 the house가 돼야 되는데 이 주어진 글 네모칸에 house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A번에 the house 이렇게 나오면 A는 절대 1번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관사를 써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표현. 보통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많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어진 글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댔죠. 그래서 그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런 걸 이제 보면은 ABC의 첫 문장을 읽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에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문장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자. 어떤 내용이었지? 둘이 싸워서 모이니가 죽었어요. He took pity on the people, gave them bendable knees. 여기까지만 읽어도 판별할 수 있어. A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he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명사는 모이니에 가까울까요? 드러머 디너에 가까울까요? 만약에 A가 1번이라면. 모인이겠죠. 왜냐면 앞에서 모인이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to di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앞에 있는 걸 가리킬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죽었어. 죽었는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the people 이렇게 관사를 써먹으라 그랬죠. 무슨 사람인지 안 나왔는데 갑자기 the people 이게 어색한 거죠. 그래서 A는 1번이 아니야 하고 B로 넘어가요. Then he died. 요것도 이상해.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을까요? 36번에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이 Moini fell out of the stairs down to Tasmania to die. 이미 죽었다고 말을 했어. 죽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B도 뭔가 이상해. 앞에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C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C를 읽어보니까 he를 모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맥락이에요. He wanted to give a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그래서 그가 누굴까? 모인이가 원했어요. 뭐 하기를?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죠. 주는 것을 원했어요. 마지막 축복을 누구에게? 전에 얘기했듯이 to 부정사의 to 자체 여기에 지금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지. 근데 여기에 to는 의미가 있나요? 있지. 뭐뭐에게, 뭐뭐에, 뭐뭐를 향해 이렇게 방향성 의미가 있는 게 전치사와 투부정사의 차이랬죠.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안식처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겠어? 타스마니아라는 곳이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신이었으니까 그는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Create humans.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했어요. want와 decide의 공통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둘 다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wanted to give, decided to create humans. 이것들이 다 목적어 구를 이룬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읽고 나면은 인간 창조 신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지금 36번에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그러나 그는 계속 누구죠? 모이니가 was 있었어요. In such a hurry 하고 컴마 사이에 지금 분사 구문이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컴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구문이 있을 때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컴마 사이를 뛰어넘고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such하고 that이란 짝꿍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so that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uch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뜻은 너무 가운데 거 해서 that 이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뜻은 똑같아. 근데 왜 어떨 땐 such, 어떨 땐 so인 걸까요? so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죠. 또는 부사가 나오죠. such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어라는 관사, 명사에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ch 뒤에는 명사, 너무 명사한 상태라서 that 이하했다 할 땐 such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급한 상태라서 그 결과 that 이하 뭐 했냐면은 그는 까먹었어요. 주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일까요? 타스마니아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겠죠. 인간들에게 무릎을 주는 걸 까먹었대요. 근데 분사구문을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갔으니까 분사구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knowing he was dying. 그래서 여기에 분사구문은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간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또는 뭐 알아서 그래서 그는 무릎을 만들어 주는 걸 까먹었대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knowing이라는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 자체를 아마 3과 4과 그쯤에서 자세히 배워서 여기서는 엄청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분사 구문은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요. 제가 Focus on Form 2과 설명할 때 분사 설명하고 분사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주격,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 그 다음에 형용사의 기능을 해서 명사 꾸밀 때 이게 이과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잠깐 보여준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분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분사 구문의 개념을 말하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절이죠. 절. 문장의 최소 단위인 절이죠. 근데 이 절을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꿔준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드냐? 굳이 절로 얘기하기엔 접수동 길어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불필요한 게 많아. 그래서 생략을 하고 분사로 시작해서 짧게 구로 만들어준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knowing he was dying은 원래는 as he 그리고 시제가 지금 다 옛날 일이니까 과거죠. as he knew he was dying. 그래서 그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래 접주동의 절이었는데 이 as란 접속사 없어도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다 돼. he가 여기에 너무 여러 번 나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시제도 똑같으니까 그냥 현재 분사인 knowing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3, 4과 배울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튼 그래서 그 결과 이 that도 접속사라서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forget에 투부정사가 쓰인 것도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forget to 하면 뭐뭐 할 것을 있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forget ing 하면은 뭐뭐 한 것을 이미 했던 것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 안 한 걸 까먹은 거니까 to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get 뒤에는 ing 동명사, 투부정사 다 올 수 있는데 의미가 미래냐 과거냐에 따라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의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명사 자체는 과거의 함의가 있고. 그래서 뭐 투부정사 쓰는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막 구분해서 외우잖아요. 뭐 enjoy 대표적인 동명사 쓰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쓰는 거는 want, wish, hope 이런 거 외우잖아요. 사실 그다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원하다, 희망하다. 아직 안 했으니까 원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야. 그리고 plan to, plan 계획하다. 아직 안 했으니까 미래의 일이지. 근데 이제 enjoy, 즐긴다는 거는 한 번도 살면서 안 해본 일을 난 그거 즐겨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인 함의가 ing 자체에 있어서 그래서 enjoy랑 ing가 어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문법이 생각을 하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릎을 주는 걸 까먹었어. And he absent-mindedly 여기에 이제 하이픈이 빠졌네요. absent-minded 하면은 정신없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그가 뭐 인이겠죠. 주었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자기가 창조한 타스마니아의 인간들에게 커다란 꼬리를 주었대요. 그래서 주다라는 동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목적어 2개가 필요하죠. 뭐뭐에게 뭐뭐를. 그래서 그들에게 큰 꼬리를 줬어요. 뭐와 같은 큰 꼬리 나면은 캥거루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 like는 동사일까요? 좋아하다? 아니죠. 절 하나인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 이미 동사가 있어. 얘는 전치사예요. 뭐뭐와 같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은 which meant they couldn't sit down. 그들이 앉을 수 없다는 걸 의미했다. 캥거루같이 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 꼬리가 눌려서 앉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1과에서 중요하게 배운 거.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는 맥락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유한 대상이 선행사일 때. 또 언제였죠? 선행사가 유일한 대상일 때 말고 문장 전체일 때.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받는 선행사는 그가 정신없이 그냥 그들에게 캥거루 같은 꼬리를 주었다. 이 전체가 위치가 받는 선행사예요. 그래서 그 캥거루 같이 큰 꼬리를 주었다는 것이 의미한 거죠. 그들이 앉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절과 절은 접속사 없이 이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동사 나오고 또 주동이 나와. 이상하죠? 여기 이상한 걸 찾아야지.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구나. 그래서 전에 Focus on Form에서 설명했던 명사절 이끄는 대시라서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that 이하를 의미했다.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근데 이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해서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C를 읽은 다음에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능동적인 독자는 항상 읽고 정리, 추측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머리에 자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읽고 정리해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래서 모이니가 타스마니아에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거기다가 자신이 신으로서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어. 근데 창조할 때 실수를 했죠. 너무 급한 나머지
꼬리를 만들어버리고 무릎을 주지 않아서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B와 A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앉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은 앉을 수 없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 꼬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꼬리가 없죠. 이런 상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고의 힘으로. 어쨌든 이 A와 B 중에서 인간이 처음엔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없어지고 무릎이 생긴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말이 되잖아요. A와 B에서 그 다음 이야기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는 인간을 불쌍히 여겼어. 아니 근데 자기가 꼬리를 만들어 놓고 죽었잖아. 근데 이제 언제 불쌍할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니가 히라면은 말이 안 돼. 이 사이에 다른 인물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러니까 꼬리를 만들어 버린 채로 실수한 채로 모이니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B가 2번이구나.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no knees, and they cried out to the heavens for help. 그래서 그 사람들, 어느 사람들, 타스마니아에 창조된 인류가 싫어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캥거루 꼬리를 당연히 싫겠죠. And no knees, 그리고 무릎이 없는 걸 싫어했어요. hate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되고 뜻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hated to have kangaroo tails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겠죠. 울부짖었어요. 하늘, 천국에다가 뭐를 울부짖었냐면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cry out for help 하면은 그냥 울다가 아니라 도움을 위해 우는 거니까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 돼요. drummer dinner, 얘가 이제 승리했던 그 신이죠. 이 승리했던 신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came down to Tasmania, 타스마니아로 내려왔어. 그래서 들은 게 1번, 내려온 게 2번. 그래서 둘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내려왔냐면 to see what the matter was.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우니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C 다음에 목적어가 뭐죠? 드러머 디너가 뭘 보기 위해 내려왔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그러니까 보다의 목적어가 이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도 우리가 대절, 명사절 이끄는 대를 받듯이 얘도 명사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문장 안에 주목보로 쓰인다. 그 중에서 얘는 목적어로 쓰인 거죠. C의 목적어. 이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이거랑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 주, 동이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what, 주어, the matter, 동사 was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그래서 뭐가 문제니? 하고 물어보면 직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니? 이렇게 물어보고 물음표로 끝나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 이렇게 큰 문장 안에 의문문 하나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쏙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왔어요. 그럼 와서 A에 그럼 A가 3번인 건 확실해. 그럼 A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우리는 추측해야 될까? 그래서 문제 해결해 줬다. 그래서 he took pity on the people. 이제서야 B에서 drummer dinner가 등장했기 때문에 he를 모이니가 아니라 drummer dinner로 예측할 수가 있죠. drummer dinner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겠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듣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니 불쌍했어. 주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사람들이죠. The people. 타스마니아의 인류들에게 bendable. 밴드가 굽히다예요. 근데 able을 붙이니까 굽힐 수 있는 무릎을 주었어요.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그리고 불편한 캥거루 꼬리를 잘랐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병렬이 3개인데 찾아볼 수 있을까요? took, gave, cut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he라는 주어에 걸리는 병렬 구조죠. 그래서 다 과거형이에요. cut은 3단 변화가 컷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컷인 거예요. 과거 동사. 이제 잘라냈어요. So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그래서 마침내 at last는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 그들이 모두 앉을 수 있도록 꼬리를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so 다음엔 사실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데 so that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so that 할 때 이 that이 원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해석할 때는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Then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행복하게, 영원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36번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